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보면 강철은행이라는 곳이 돈의 힘을 바탕으로 실황자의 권력 게임에 개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돈의 힘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뱅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킹이 어떻게 출발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의 중세의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통화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들이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었죠. 이렇게 환전을 하던 의자를 그 당시에 방크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뱅크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출발점은 골드스미스, 금 세공업자에서 찾는 것입니다. 금 세공업자는 금을 보관했어야 됐고 그 금을 보관하기 위한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튼튼한 금고로 금을 보관하게 되고 보관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통화의 대용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보관 중이는 금은 한꺼번에 금이 다 인출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은행의 지급 준비율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해 가지고 있던 금을 통해서 대출 업무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자, 살펴보면 이체, 예금, 제출이라는 상업은행의 본질적인 세 가지 기능이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뱅킹으로 성공한 가문, 은행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를 터전으로 해서 당시 유럽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3명의 교황과 3명의 피렌체 대공을 배출한 명문가로서 은행업으로 거대한 부를 쌓았으며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디치 가문의 성공이 바로 곧 뱅킹, 은행업이 매우 훌륭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러한 은행업의 성장이 바로 향후의 금융자본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은행업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은 메디치 가문에 또 있는데요. 바로 유명한 이름인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골동품성과 대금업자였던 가주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5 아들을 유럽의 주요 지역에 보내면서 마치 오늘날의 글로벌 네트워크 개념의 정보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망을 토대로 해서 막대한 부를 구축하게 되죠. 이 두 이름 메디치 가문과 로스차일드가 의미하는 것은 당시 유럽에 거대한 금융자본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크게 형성된 금융자본들은 그 돈을 투자할 투자처를 필요로 했는데요. 그때 투자처로 부상한 것이 바로 바다 건너 산업화가 한창이던 미국입니다. 미국은 당시 성장 중이던 나라로서 철도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좋은 투자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다 건너라는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는 최적의 투자안을 제시하고 투자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투자 전문가, 전문적인 대리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규모는 어느 단일한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였기에 투자자들을 모아주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자들을 모아주는 기능, 그리고 처음에 그 전체 투자 금액을 떠안는 기능, 언더라이팅과 신디케이션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존 피어모트 모간입니다. 이 모간은 유치한 예금을 자본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은 또한 그 자금을 예금하는 형태로 미국의 전 산업을 지배하게 되죠. 또한 미국의 M&A가 활성화되자 투자한 임원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간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여기서 또 M&A 자문이라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한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성장하면서 런던의 금융과 더 시티를 중심으로 하던 금융회사들은 오피스를 뉴욕에 두기 시작하였고요. 과거 네덜란드인들이 인디언을 막기 위한 장벽에서 유래한 월스트리트는 오늘날 전세계 금융산업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금융산업은 이후에 대공황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서 각각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 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